김큐의 경제 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연휴도 있었고 네. 지난주가 되게 빠르게 흘러갔거든요. 이번 주가 후딱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환율은 더 정신없이 후딱후딱 바뀌더라고요. 환율까지 신경 쓰십니까? 어디 여행 가실 거예요? 여기저기 신경 쓸 때 왔습니다. 네. 환율이 확 떨어졌어요. 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말로 연휴 부근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쪽 외환시장이 좀 굉장히 난리였습니다. 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네. 근데 아래로 떨어지는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좀 펼쳐졌거든요. 특히 대만 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환율은 보통 이제 미국 달러 대비 자국 화폐 가치를 따지는 거니까 네. 환율이 급락했다는 거는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대만 달러로 보면 대만 달러의 가치는 상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만 달러 가치가 갑자기 급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은행 가서 대만 달러로 1달러를 사려면 33 대만 달러를 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 이틀간 한 10% 정도 초강세가 나오면서 대만 달러 29달러만 가져가면 미국의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10% 이상 대만 달러가 강해진, 그러니까 환율이 이틀 사이에 10% 이상 넘게 빠지는 상황이 나온 거죠. 대만 달러 환율이 30 대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게 2022년 8월 이후 처음인데다가 네. 하루에 막 4% 그리고 그 다음날 6% 넘게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변동폭으로 대만 외환시장에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변동폭으로 1등, 2등이 막 매일매일 바뀌는 이런 네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개별 주가가 기업들의 개별 주가가 4%, 5% 이렇게 빠지는 건 흔히 보잖아요. 근데 외환시장에서 한 나라의 화폐가 하루 이틀 사이에 10%가량 빠지는 거는 주식으로 치면 주식의 가치가 하루에 한 40%, 50%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주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니까 네. 엄청 큰 거네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대만만 그랬냐. 대만이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주변 통화들도 같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대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5월 초는 우리가 휴일이 끼어 있었던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외환시장은 이 당시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원화는 해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치를 우리가 이른바 밖에서 이루어지는 환율이라 그래서 NDF 역외 환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1,435원 이렇게 달러당 하던 환율이 1,374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면서 원화 환율도 한 5%대 하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휴일이 끝나고 며칠 사이에 조금 회복은 됐습니다만 원화도 1,390원대 후반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대만 달러는 30달러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33 대만 달러보다는 낮은 상황이니까 어쨌든 아시아 통화 강세가 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왜 그랬냐? 달러가 요즘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게 영향을 네. 미쳤다라는 게 1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달러의 강세를 저희가 얘기할 때 달러 인덱스를 얘기하는데 110선이었던 달러 인덱스 올 초에 지금 현재 100이 깨진 상황으로 내려갔었고 한때 9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관세 이슈 때문에 미국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고 하면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진 게 아시아 통화 강세로 좀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일본으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달러가 약해져서라고 한다면 네. 왜 대만 달러만 유독 이렇게 강세가 나왔냐? 이거는 어떤 둘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설명이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나올 이유는 뭐냐 여기에 관심들이 많은데 그러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 경제가 너무 잘 나가요. 네. 그래서 미국의 압박이 대만에 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대만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TSMC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이 회사가 계속 달러를 벌어들여서 대만으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만은 역대 최대 경상수지흑자가 지난해에 나왔어요. 1,138억 달러. 23년 그러니까 2023년 경상수지가 대만이 흑자가 1,058억 달러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늘었지 않습니까? 네. 달러 유입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대만 내에선 달러가 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고
반대에 있는 대만 달러는 강세로 만들어지는 배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1, 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건데 그러면 왜 유독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라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지금 계속해서 달러 약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얘기 나온 게 뭐였냐면 80년대에 일본과 독일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던 이른바 프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라고 불러요. 마러라고.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 별장이 마러라고 리조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1985년도에 뉴욕의 프라자 호텔로 독일하고 일본을 불러다가 합의를 하면서 이걸 프라자 합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마도 트럼프의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로 이런 나라들을 불러다가 네. 뭔가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마러라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그럴 가능성을 대만 쪽에다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대만하고 최근에 상호관세 협의를 하는 동안에 미국이 환율과 관련된 압박을 좀 넣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작동한 게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대만 당국과 미국 당국이 모두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약간 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데요. 대만 주요 보험사들의 급격한 해지성 달러 매도 물량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대만 달러 환율의 급락을 촉발한 원인은 아니고 급락이 나오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현상이 급락세를 더 부추겼다라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들으면서 보험사의 해지성 달러 매도하고 제가 물음표를 그었거든요. 이게 네. 뭔가요? 그러니까 생소한 용어들이 껴 있어서 약간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대만 달러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네. 1달러 때 30타이완 달러 이 위쪽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금융사들이 많이 하고 있었고 대만 당국도 이걸 유지를 계속 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대만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약해야 기업들이 더 돈을 잘 벌게 되거든요. 그게 그렇겠죠. 경제에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기본 대만 그러니까 타이완 달러 30달러 이하로는 환율이 안 내려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만의 보험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이걸 어딘가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네네. 보험사들이. 이 돈들을 대부분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때가 오면 네. 이 투자한 자산을 팔아서 돈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 자산을 팔려고 하면 달러가 강할 때 팔아야 돈을 더 보험사들이 많이 버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10% 지금 환율이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강하게 나왔다고 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상이 4% 5%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더 빠지기 전에 야 이거 너무 빠지는데 달러 자산을 팔아서 우리가 대만 타이완 달러로 갖고 있어야 보험료 내줄 때 우리가 손해를 덜 보겠어. 그동안의 번 수익을 지킬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대만 달러의 가치가 더 폭락하는 사태가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투자 규모가 많나 보네요. 대만 지금 생명보험사들의 달러 자산 투자 규모가 7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얘기되는데 우리 돈으로 거의 1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통은 외화 자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금융사들은 반대쪽으로 베팅을 조금 해놔요. 그래서 환율이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 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해지성 투자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대만이 워낙 안정적인 그 환율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 해지를 하던 물량을 한 2, 3년 사이에 줄여서 60에서 70%로 해지 물량을 줄여놓은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환율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라고 하고 달러 자산 매도를 하면서 환율이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웃나라는 그렇고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거의 100% 정도 외화 자산 많이 투자하거든요. 근데 해지를 거의 100% 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은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네. 다만
국민연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투자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당장 뭐 해치성 물량이 나와서 우리나라 환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층이 늘어나고 보험을 받아야 되는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해외 자산을 결국에는 팔아야 되는 시기가 네.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팔아서 원화로 바꿔서 원화로 내줘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원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도 결국에는 나중에 국민연금 때문에 강력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만에서 매우 특이한 환율 움직임이 있었고 네. 이게 아시아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 통화가 미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조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관세 무역 협정 과정에서 환율을 직간접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대만의 최근의 환율 상황에서 나타난 거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막 환율 계속 오를 때 1,500원까지 간다. 네네.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랬었거든요. 앞으로 원화 환율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레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50원 위에서 계속 환율이 놀고 네. 거기에 우리 정치 불안까지 가세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한국의 신용도까지 위협받으면서 우리나라 환율 달러당 1,500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방향은 좀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미국 정부가 지금 달러 약세를 유도를 강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앞서 달러 인덱스가 110에서 지금 100 아래로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5월 초 들어서자마자 대만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통화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레벨 자체가 한국 원화로 치면 달러당 1,430원대에서 지금은 1,390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1,400원을 잠시 넘었다 내려왔다 하는 과정은 있겠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400원대 후반 아래, 1,300원대 후반 아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환율은 급격한 변동성이 일단 없어야 되는데 레벨 자체가 조금 나오면서 앞으로는 좀 원화 가치가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죠. 우리 이 얘기까지만 해볼까요? 어제 상장사들이 상속세를 낮추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 방지하는 법안 이거를 발의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요. 그렇죠. 그동안 상장사들이 자녀들에게 지분 상속하고 이러려면 일부러 주식 가치를 낮춰서 상속세를 덜 내려고 한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도 상장 시기가 되면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핵심 회사를 분할해서 뭐 다른 회사에 붙인다거나 네네. 이러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방지하는 일종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어제 민주당 이소영 의원 주도로 내놨는데요. 이게 이제 발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건 아니어서 네네. 앞으로 통과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방식입니다. 이른바 PB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PBR이라는 지표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고요.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그러니까 현금, 부동산, 뭐 기계류 뭐 이런 것들 다 값어치를 비교한 것과 회사의 주식 가치를 다 계산한 걸 비교해서 똑같다. 그러면 1이고요. 자산 가치가 훨씬 높고 주식이 그것보다 낮다. 그러면 1 아래로 떨어지고 이거보다 조금 주가가 더 높다 그러면 자산 가치보다 높다 그러면 1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PBR이란 지표가 0.8 이하인 기업들은 네. 보통은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을 할 당시에 주가를 평균 내 가지고 주가 수준으로 회사의 값어치를 산정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0.8이면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으니까 그렇죠. 주가로 보지 말고 실제로 자산 가치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하자 이런 게 이제 법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는 굳이 떨어뜨려도 자산 가치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니까 그런 시도는 적어질 거다라는 건데요.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과 여부를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